쇼핑몰 같은 데를 이제 창업을 할 때 이렇게 유튜브처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사실 옷을 입어볼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동적으로 이제 쇼핑몰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실시간으로 쇼핑몰의 뭐 대표라든지 아니면 쇼호스트가 나와가지고 실시간으로 채팅도 해주거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실시간으로 파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사진 같은 것을 가상 모델이 가상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옷을 대신 입어봐주고 그 다양한 체형에 그 모델이 이제 지금은 나와서 피팅 모델들이 하는데, 그러지 않고 가상 모델을 다양한 체형의 가상 모델을 체형을 갖다 분석해 갖고 10개다 10개 정도로 분석해 갖고 다 각각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가상으로.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이제 자신의 사진 같은 거 체형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딱 그것을 놓으면은 뭐 신체 사이즈 얼마 이런 것을 자신이 기입하면 좋겠죠. 이렇게 기입하면 더 확실하고, 그래서 얼굴만이라도 그래서 딱 놓으면은 거기서 딱 거기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 그 합당한 그 사이즈의 피팅 모델이 그 옷을 입는 체험을 자신이 이제 직접 옷을 입는 체험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동영상을 구축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상 현실 기계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신의 동적인 지금도 뭐 게임 같은 거 가능하죠. 뭐 자신의 동작을 분석해서 자신의 그 인물이 돼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격투기를 해본다든지, 자신이 들어가서 게임 운동을 뭐 운동이 뭐 탁구를 해본다든지 아니 뭐 볼링을 해본다든지 이런 가상 운동, 네,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이제 거기 이제 자신의 그 동영상을 보고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고 그것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헤드기어를 쓴다든지 하고 그런 기분을 주는 거예요. 그런 기분 인식을 실제인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가상 게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산업 기계다 그러면 뭐게 자신의 이렇게 동작을 이렇게 직접 수동으로 이렇게 조작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로봇이다 그러면 이렇게 동작을 갖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로봇이 그것을 대신해서 로봇이나 공작 기계나 어떤 자동차나 그러면 그게 대신 움직여주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기술 이제 발달이 아마 그쪽으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쇼핑몰 모델의 하나의 구축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쇼핑몰이 이제 가상 모델들을 갖다 등장을 시켜갖고 입혀주는 쇼핑몰이면은 딱히 그러니까 그 뭐 홈쇼핑에 그 없이 홈쇼핑 같은 거대 규모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창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연예인 같은 경우 좀 더 유리하겠네요. 아니면 좀 알려진 사람들이나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저 쇼핑몰을 같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뭐 그냥 카메라만 있으면 되니까, 카메라하고 상품만 있으면 소개만 하면 되니까 좀 더 발달해서 고급스럽게 이렇게 거기 인테리어를 하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당장에 그냥 그런 식으로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옷 같은 경우에서만 가상으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쇼핑몰을 창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뭐 옥션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아마존 이런 데서도 다 이런 방식을 채택할 것 같아요. 유튜브처럼 제가 이게 어저께인가 이렇게 돼서 CCTV를 유선 포트에 꽂아 가지고 이렇게 TV 화면에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컴퓨터에도 꽂을 수 있고요. 그거를 TV 또는 TV 셋톱박스 이렇게 스마트폰에도 연동돼 갖고 하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이 있으면 채팅 프로그램처럼 해서 CCTV를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CCTV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죠. 이런 방식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유선 방식이 있고 각 CCTV가 무선으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의 송출 방식으로 해가지고 송수신 방식으로 해가지고 CCTV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블랙박스까지 해가지고 블랙박스 자체도 차량을 360도 탐지를 앞뒤로 이제 이렇게 광학 렌즈 방식이면 앞뒤로 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제 레이더 소자 방식의 전파를 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밤에는 적외선을 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에는 적외선을 쏘고요. CCTV도 적외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 안테나보다는 100개, 1000개 많은 아주 미니 사이즈라도 좀 많은 안테나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이것을 360도로 쏠 수도 있고요. 360도로 한번 쏘기만 하면 되니까요. 360도로 해서 동시 촬영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광학 렌즈 방식이니까 앞에 블랙박스 찍고 뒤에 박스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옆까지 찍으려면 이렇게 각 맞춰가지고 옆에도 렌즈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광각이 가능한 렌즈다 그러면 전면하고 후면하고 360도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에 누가 파손 집에 들어갈 때 손을 댔다 그러면 근데 경보음 울려준다든지 그래서 전파 송수신 방식으로 해서 서로 파형이 틀린 묶음 전파식으로 해서 내 스마트폰에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경보가 울렸는데 이런 이제 종류의 블랙박스는 제 아이디어라고 제 지적재산권이라고 말씀드리고 기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블랙박스나 CCTV가 있는데 그 스마트폰으로 홈캠은 가능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CCTV 자체에서 그렇죠. 스마트폰에 앱만 탑재를 하고 스마트폰에 이렇게 주파수를 송수신할 수 있는 이런 장치만 있으면 그 카메라에서 CCTV 카메라에서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것을 와이파이를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류의 CCTV나 또는 현관 비디오폰 이런 것들도 역시 자체적인 무선 초인종도 자체적인 초인종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관 이렇게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여러 개로 먹는 거죠. 그걸로 이제 현관 비디오폰도 나한테 실시간으로 줄 수 있다. 이런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은 굉장히 거리가 멀리 갑니다. 오키토키 방식이긴 하지만 신호도 깨끗하고 거리도 멀리 가기 때문에 10km 이상 간다고 생각합니다. 10km 이상 더 갈 수도 있겠죠. 중계기가 있으면 개인 가입자가 많아지면 그것을 서비스하는 사업자가 나오면 더 멀리 있어도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자체 이렇게 누가 중계를 신호를 증폭시켜주고 중계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기 차량에다 중계기를 갖다가 이렇게 탑재해서 차량에서 실시간으로 본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자체적인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인 전파 송수신을 통해서 하는 블랙박스, CCTV, 현관 비디오폰 이런 종류의 것들은 다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적외선 다 들어가고요. 적외선을 쏴가지고 야간까지도 다 촬영할 수 있도록 현관 비디오폰도 전파를 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적외선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불빛을 이렇게 하죠. 좀 비춰가지고 LED 실험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기술 발달에 앞으로 이쪽으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제 과학 기술에 따른 과학적인 지식에 따른 지적재산권에 해당합니다.